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수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6교시 사회 시간이죠. 이번 사회는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교과서 64쪽, 66쪽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는 위에 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5일을 기대하신 분들은 바뀐 수업 방식에 살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 5일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하나하나 다 만들고 녹음하고 올리기가 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수업을 짤 수 있는 방안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번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회교과서 64쪽, 65쪽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과 부도도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아니죠. 교과서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왼쪽에 교과서 보이시나요? 교과서 64쪽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교과서를 펼치면서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를 볼까요? 자, 먼저 인구 분포라는 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분포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인구 분포표를 보면 이쪽에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이쪽은 사람이 별로 안 사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연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보고 지역별로 사람이 고르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이 궁금해졌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빨갛게 표시된 곳도 있고 노랗게 표시된 지역도 있네요. 여러분, 왼쪽에 여기 보시면요. 인구 밀도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선생님, 인구 밀도가 뭔가요? 네. 여러분, 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밀도는 바로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수록 어쩔까요? 맞아요. 빽빽하게 사람이 뭉쳐 살아요. 그런데 밀도가 낮은 곳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한산하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요.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위에 빨갈수록 사람이 몰려 산다는 거고 아래에 좀 노란색으로 옅어질수록 사람이 한산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야, 이거 진짜 편리한데? 자,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많이 몰려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빽빽한 곳 한번 보이죠?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과거에도 이제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다음에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선생님의 중심으로 두면요.
요쪽 위, 요쪽 위쪽은 사람이 한산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요쪽 아래.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갈수록 북동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한산하고 남서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유 알기 위한 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회과 부도 펼쳐주실래요? 사회과 부도에 56쪽을 펼쳐주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회과 부도의 56쪽을 보면 지도랑 좀 겹쳐 볼게요. 자, 요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좀 겹쳐 보았습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요. 네, 이쪽 사람이 많이 몰려 살지 않는 곳인 이쪽엔요. 산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이쪽 지방은요. 높이가 낮고 평야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왜 남서쪽에 사람이 많이 사는지 대충 아시겠나요? 네. 눈치채신 분도 있겠죠? 정답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1960년대 아이고 잠시만요. 네.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무엇 중심의 사회라고 하나요? 맞아요. 벼농사를 짓는 사회였어요. 네,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해도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거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어디서 잘 짓겠어요? 산이 많은 북동쪽에서 잘 지어질까요? 평평한 땅이 있는 남서쪽에서 잘 지어질까요? 맞습니다. 평평한 땅이 있는 남서쪽이야말로 농사를 짓기에 최적인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평야가 많은 요쪽 지방에 사람이 몰려 살기 시작한 겁니다. 6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자, 60년대까지는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맞아요. 꼭 이제는 꼭 평야 지방에만 사람이 많이 몰려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위쪽에 답이 있어요. 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바로 산업화가 진행됐어요. 산업화가 뭐냐면 바로 공장이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도시에 공장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음, 벼농사는 이제 일손은 이만하면 충분해. 자, 우리 집에 너 돌쇠, 너 말뚝이, 너 순이, 너희들은 도시로 올라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더 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에 공장이 생겼네? 일자리가 생겼네? 돈 벌러 가자 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장도 생겨나죠. 식당도 생기고 시장도 생기고 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되네. 돈이 된다. 좋아. 돈 벌러 도시 가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도시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까 장사를 하고 식당을 차려도 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더 많은 시설이 생기고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인구는 점점 올라가고 이제 촌락, 산지 지역과 논어촌 지역의 이제 인구는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지도는요. 2015년의 인구 분포 지도예요. 보니까 어디가 빨갛게 표시되는지 한 번에 보이시죠? 여기 사람이 많이 있는 서울 주변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 그 인구가 역시나 많은 부산 광역시 주변으로 또 사람이 많이 몰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몰려가서 산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아까는 지도가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 이제 빨간 부분은 되게 빨개졌는데 노란 부분은 노래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의 인구 밀도를 볼까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가로 세로 1000m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사람이 16,000명이 모여 살고 있어요. 16,000명.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 보면요. 이제 사람이 8m의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단 8m의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빽빽한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강원도는 어떤가요? 서울 16,000명. 강원도는 얼마? 단 90명. 인구 밀도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겠죠?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에요. 이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모여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경기도에 꽉꽉 뭉쳐 살고 있어요. 더 읽어볼까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우리 광역시 대도시라는 거 배웠죠?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7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70%가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모여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인구가 쏠려 있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네, 자료 띄우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는요. 연령별 인구 분포예요. 그러니까 인구 분포는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지만 나이에 따라서도 사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요. 많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분포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도시는요. 문화시설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더 많고 아무래도 편리한 시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그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 "엄마 나 저거 사고 싶어. 저거 보고 싶어." 막
엄마, 아빠 아니면 우리 집의 다른 어른 막 "선생님 저 이거 보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할 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대도시에 어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촌락 지역. 촌락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선생님 아래에 여기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을 나타낸 거예요. 보면 광역시, 대도시인 울산과 대전은요. 노인분들의 비율이 낮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한적한 지역,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분포가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우리의 나이별로도 사는 지역이 조금씩 달라요. 어린 사람은 대도시 위주에 많이 사시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은 촌락 지역에 많이 살아요. 물론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돼. 모두가 이렇게 살아. 이런 건 아니에요. 교과서를 계속 읽을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도시에 참 많이 몰려 있죠. 그런데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진 자료 곧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시의 문제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시나요? 맞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꽉꽉 채워 넣은 모습이죠. 보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길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로 가득 찬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 지역은요. 사람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차를 대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네. 도시의 교통은 아주 혼잡하죠. 또 도시의 다른 문제, 이미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맞아요. 공장에서 이제 공장에서 사용한 가스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매연이 나오고 있죠. 네. 매연이 이제 공장 지역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만들면요. 매연이 나와요. 그리고 매연이 막 많아지잖아요. 공기가 오염이 돼요. 환경 오염. 도시는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해요.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것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도시는 이모저모 환경 같은 걸 환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매연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든지 네.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도시는 이제 촌락 지역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리고 도시의 세 번째 문제, 자,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주택 부족이에요. 이제 도시 같은, 대도시 같은 곳은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이 항상 부족해요.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도시에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도시는요, 이렇게 교통이 혼잡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쓰레기,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살고 싶은데 집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택 부족 문제도 있어요. 서울시 집값 여러분 엄청 비싼 거 알고 계시죠? 다 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촌락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 지역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촌락 지역도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촌락 지역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폐교가 되어버린 학교입니다. 촌락 지역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이 거의 나오지 않아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다니는 영북초등학교만 해도요. 4개의 초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규모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촌락 같은 지역은요. 학생이 적다 보니까 학교도 살짝 멀어지고 줄어드니까 먼 학교에 다녀야 되고 교육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진지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 지도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치료 가능 사망률 지도예요. 그러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아, 치료했으면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가지고 돌아가셨다. 이제 이걸 나타내는 지도예요. 100만 명당 얼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빨간색으로 올라갈수록 수치가 심각해져요. 자, 보면요. 보면 여기 서울 주변 지역 보이죠? 서울 주변 지역은요. 아무래도 병원도 많고 가까운 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병원에 자주 갈 만한 환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 치료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의 비율이 꽤 낮은 편이에요. 특히 서울 강남 서초 분당구는요. 100만 명당 30명 정도의 수치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가 있죠. 네, 여러분 그 다른 곳에 가볼까요? 네, 당장 서울에서 먼 곳의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촌락 지역은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 보니까 병원도 좀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기가 어려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포천시 같은 곳도 상당히 넓은 데다가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병원이 많이 없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 영양군 같은 곳은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 107,
10만 명당 107명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촌락 지역은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촌락에 사는 사람은 병원도 못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제때제때 병원에 가고 꼬박꼬박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촌락 지방이더라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이러한 경향이 있다지 무조건 이래. 너는 촌락에 사니까 교육도 안 되고 의료도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네, 촌락 지역의 마지막 문제는요. 자, 여기 뉴스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죠. 맞아요. 사람이 돈을 벌려고 도시 지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촌락 지역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다행히 이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일을 어느 정도 대신해 주면서 점점 나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문제, 차가 많아요. 교통 혼잡, 환경이 오염돼요. 환경 오염, 살 데가 없어요. 주택 부족. 촌락의 문제점은요. 네, 단일 학교가 문을 닫아요. 교육시설 부족, 병원이 많이 없어요. 의료시설 부족,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손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복습할게요. 1960년, 옛날에는 산이 적고 땅이 넓은 여기, 남서쪽 지역에 인구가 살짝 모여 살았다면 2015년, 그러니까 요즘은요,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부산, 또 수도권, 나머지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정말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해 보았어요. 자, 선생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